빵TV의 빵형입니다. 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 종목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유가 관련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이 5일선을 지키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그 갭으로 떠서 시작한 게 아닌 이제 약간 눌린 상태에서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일단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잘 정리를 일부 슈팅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절을 하시고 나가라 하셨는데 이제 하셨는지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요. 셀트리온의 그룹주의 행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그 전에 지수를 보자면 역시나 코스닥의 지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을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이 지금 맞닿은 상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펀더멘탈로 보면 당연히 지금은 싼 구간이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의 영향 때문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행보도 역시 다른데요.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5일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5일선을 또 못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5일선을 지켜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제 투매를 받으시고 오늘 상승분을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충분히 슈팅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했다 이런 분들은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시면서 슈팅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부강약품 같은 것도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부강약품도 요 갭자리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갭자리 잘 지키고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새로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깠죠. 그래서 14만원에서 제발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이제 좀 약간 기술적 반등 구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급등주 패턴은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자리들, 이 갭자리 구간에서 지금 갭자리 하단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고요. 좀 더 잘 보시게. 네. 갭자리 하단 구간에서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갭자리에서 이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가 힘들고요.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어디서부터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이 갭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 구간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지키고 있는다고 치면 반등은 대략 5일선 반등 정도까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10만 1,000원, 2,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역시나 그렇게 이제 한번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제가 보라고 하냐면 오늘 랩지노미스라는 종목을 아실 겁니다.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에 장중에 많이 올라줬다가 다 빠졌는데요.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에 공급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젠도 비슷한 이슈로 날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시젠의 기술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어떤 물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80억밖에 안 돼요. 주정부랑 메릴랜드 주정부랑 했는데도 불구하고 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시젠도 비슷한 이슈로 실제로 납품을 미국에 한다든지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와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슈팅 자리는 이 갭 자리를 지켰다는 전제 하에 88,500원을 지켰다는 전제 하에 5일선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의 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슈팅이 나왔을 때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적으로만 오늘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2차 대상승이 나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뭐 지금 예상되는 3분기 수익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600억, 700억이 나오면 뭐 이것 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단기 반등 슈팅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스터디 케이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0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사실 사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만들지가 않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50의 갭자리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요 구간이죠.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갭자리들을 지키면서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0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미 쫙 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이 저항선이 아니었고 이런 21선이 저항선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선이 저항선이었겠죠. 왜냐면 5일선이 아예 21선 밑으로 깨버렸으니까요. 또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로 오래된 종목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갭자리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1차 상승, 여기서 1차 상승이 나왔고 이게 지금 2차 상승이란 말이죠. 그러면 2차 상승에서 갭자리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갭자리 하단 부분 이렇게 박스를 그어 보시면 요 갭자리 나왔을 때 얘도 지금 너무나 밀려나서 지금 5일선이 어떤 저항선을 해주지 못했고요. 21선이나 이런 갭자리들이 저항선을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슈팅 한번 놔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슈팅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큰 슈팅은 아니에요. 뭐 대략 한 20% 정도의 슈팅이라는 거. 그래서 뭐 상한가를 노리는 거나 이러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젠의 어떤 가치 판단을 했을 때 시젠은 사실 바닥에서 25,000원대에서 거의 한 6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6배 정도 오른 종목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나올 거고요. 지금 그러한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시즌에 아직도 물려있다. 제가 이 3월 27일 날부터 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이 슈팅 나올 때 좀 나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좀 정신이 없이 흘러갔는데요. 사실 이제 슬슬 치료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분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말 중에 렘데시비르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많은 치료제 테마주들의 분기점이 정해질 것 같고요. 국내 관련주로는 파미셀이 있습니다. 이게 진단키트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치료제도 같이 하고 있고요. 렘데시비르에 들어가는 기초 원료를 이 파미셀이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중에 오후에 끝날 때쯤에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제 렘데시비르의 결과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한 거고요. 만약에 렘데시비르가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치료제주들은 하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어떤 표준 치료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치료제 임상이라든지 그런 걸 성공하지 못한 업체들은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곧 다시 좀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중 렘데시비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분기점에 대해서 한번 월요일 날 장을 보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TV 빵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